안녕하세요. 김쌤입니다. 오늘은 ITQ 엑셀 우리 함수 이것만 풀면 끝 해서 우리 1탄에 이어서 2탄에 문제를 좀 풀어보려고 해요. 그래서 2탄에 나오는 함수들은 조금 난이도가 약간 조금 어려운 함수들이 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if 함수라든가 vlookup이라든가 뭐 추주 이런 함수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래도 신경 써서 문제를 좀 풀어봐야 되는 그런 함수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if 함수 먼저부터 보도록 할게요. 여기 함수 6번에 여기 시트에 요 함수 6이라고 하는 시트를 눌러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 요 파일도 블로그에 가면 올려져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다운을 받으셔서 열어놓고 같이 문제를 풀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먼저 if 함수라고 하는 함수는 요 if라고 하는 함수는 어떤 조건에 맞는 그 조건식이 맞으면 요 참값으로 가고 또 조건식이 틀렸을 때는 요 거짓값으로 가게끔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 로지컬 테스트라고 나와 있는 요 첫 번째 칸에는 반드시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조건식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요 조건식은 요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셀 주소, 부등호, 값의 순서대로 적어 주셔야 돼요. 그런데 요 값이 만약에 문자다라고 하시게 되면 양쪽에 큰 따옴표가 들어가야 돼요. 요 예시 1번에 있는 거는 A2에 입력되어 있는 값이 60 이상이면 요 셀 주소, 부등호, 값의 순서가 되는 거예요. 또 예시 2는 A2에 입력된 값이 뭐가 나오면 남자가 나오면 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숫자일 때는 큰 따옴표가 안 들어가지만 이렇게 문자일 경우에는 양쪽에 큰 따옴표가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 요거를 꼭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신 상태에서 if 함수에 접근해서 풀어주셔야 된다라는 거를 꼭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 요 and라고 하는 함수는 요 우리 if 함수에서 요 조건식에다가는 조건은 하나밖에 입력을 못해요. 그런데 조건이 여러 개가 나왔어. 그럴 때 요 and라는 함수와 or이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조건을 여러 개를 입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 and라고 하는 함수는 조건 1번, 2번, 뭐 조건 3번이 있을 수도 있겠죠. 이렇게 조건이 나오면 조건이 나와 있는 모두가 다 만족을 하면 요 참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or이라는 함수는 조건 1번과 2번과 뭐 3번이 있다라고 했을 때 그 중에 하나가 참이면은 요 참값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and라는 함수는 어떻게 돼요? 다 만족을 해야 참으로 가는 거고 그 중에 하나라도 만족을 못하면 거짓값으로 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and는 모두 다, or은 그 중에 하나만 참이 되면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if 함수나 and or에 들어갔을 때 요 형식들을 좀 알고 계셔야 되는 겁니다. 특히 요 if 함수에 대한 형식을 꼭 좀 기억을 해주세요. 그러면 이 조건식을 입력을 했을 때 셀 주소, 부등호, 값은 어떤 형태로 입력이 되는지 문제를 보면서 다시 한번 또 보도록 할게요. 1번에 있는 문제를 좀 보실 건데 여기 있는 문제를 한번 살펴보시게 되면 전월 판매량이 당월 판매량보다 크면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if 함수에서는 여기가 앞에가 뭐뭐이 뭐뭐가 라고 이렇게 끝난다. 뭐뭐이 뭐뭐가라고 끝나는 게 셀 주소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왼쪽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 끝에 이렇게 크면이라고 나왔으니까 이게 크다라고 하는 뜻이잖아요. 그죠? 부동어가 크다라고 들어가면 되고 당월 판매량이라고 하는 요 값이 요 값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통 문제에 나왔을 때 앞에 나오는 뭐뭐이 뭐뭐가라고 나오는 게 있다라고 하게 되면 걔가 셀 주소에 해당이 되는 거다라고 하는 거를 알고 문제를 좀 풀어 접근을 하시게 되면은 그래서 조금 더 쉽게 문제를 푸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가볼게요. 요 1번 칸에다 클릭해 놓고 함수 마법사에 들어가서 if 요 최근에 사용한 함수가 여기 목록에 있어서 저는 여기 있는 걸 선택을 할 거고요. 여러분들 없으면 위에서 검색하시면 됩니다. if를 클릭하고 나서 확인을 눌러주시게 되면은 요렇게 세 칸이 나와요. 그럼 이 첫 번째 로지컬 테스트라고 나와 있는 이 부분은 조건식을 입력을 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이 조건식은 어떻게 전월 판매량이 되는 거죠. 전월 판매량이 당월 판매량보다 크면이라 그랬어요. 크다라고 하는 거는 요거죠. 그래서 우리가 요 비교 연산자는 두 개가 있어요. 같다, 같지 않다, 크다, 작다, 크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 그죠? 얘는 같다, 같지 않다, 크다, 초과, 작다, 미만, 크거나 같다는 이상, 작거나 같다는 이하가 되는 거예요. 이미 다 알고 있죠? 모르고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이거 비교 연산자 6가지는
꼭 좀 알고 계셔야 됩니다. 같다, 같지 않다, 크다, 초가, 그 다음에 작다, 미만, 크거나 같다는 이상, 그 다음에 작거나 같다는 이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크다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를 한 거고요. 당월 판매량. 이렇게 셀 주소, 부동어, 값이 들어갔어요. 그러면 여기 옆에는 true 아니면 false가 나타날 거예요. 이 false라고 나왔다라는 거는 크지가 않죠. 그러니까 얘는 어디로 가야 돼요? 요 거짓 값으로 가야 되는 거야. 요 false가 있는 곳으로. 그죠? 그럼 참값에는 지금 어떻게 입력하라 그랬어요? 요 도형이 나왔죠? 아래로 내려가는 거. 도형이 나오게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미음을 눌러주시고 뭐 눌러야 돼요? 한자키. 그래서 아래로 내려가는 요거를 아래로 내려가는 거를 눌러주시면은 되겠죠? 펼쳐서 요 아래로 내려가 있는 삼각형 모양 여기 있네요. 그죠? 요거 눌러주시면 되고 그렇지 않을 때는 공백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if 함수에서 공백이라고 나온다고 해서 여기다 아무것도 안 쓰면 안 돼요. 공백이라고 하는 거는 큰 따옴표를 양쪽을 두 번을 넣어 주셔야 돼요. 여기다 아무것도 안 쓰면 거짓일 때 이렇게 영어 단어 펄스라고 나와버려요. 그래서 여러분들 공백일 때는 큰 따옴표 양쪽에 몇 개를 넣어준다? 2개를 넣어주시면 돼요. 확인을 눌러주게 되면 여기는 공백이라는 거 알았죠 저희가. 그래서 나머지 채우기를 해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큰 거에만 이렇게 삼각형 모양이 아래로 내려간 모양들이 나왔어요. 그죠? 이렇게 더 풀어주시면 되고 2번 문제는 보시게 되면 보조지원금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보조지원금을 설치비용 곱하기 지원 비율로 하라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설치비용은 있어요. 그런데 지원 비율이 없어. 근데 지원 비율은 어떻게 구하라고 했냐면 용량이 1,000원 이상이면 얘가 용량이 셀주소에 들어가는 거고 이상 이거죠. 그 다음 얼마? 값이 1,000원이 되는 거예요. 그 용량이라고 하는 건 여기잖아요. 여기는 H3. 그러니까 H3이 셀주소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용량이 뭐뭐이라가 셀주소에 해당이 되는 거. 1,000원 이상이 되는 거죠. 이상이면 50%, 500 이상이면 30%, 그 외에는 20%예요. 그럼 여기에 출력이 돼야 되는 게 50도 나와야 되고 30도 나와야 되고 20이 나와야 돼요. 아까 같은 경우는 역삼각형 모양의 공백이었으니까 if가 하나만 들어간 거예요. 출력돼야 되는 값에다가 마이너스 1을 빼면 if의 개수가 나와요. 그럼 요번에는 50% 나와야 되고 30% 나와야 되고 20%가 나와야 되죠. 그럼 3개가 나와야 되는 거에다가 마이너스 1을 하게 되면 2죠. 그러면 if의 개수는 몇 개다? 2개예요. 그죠? 그래서 if 함수를 풀 때는 if가 하나가 나올 수도 있지만 2개가 나올 수도 있고 3개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if의 개수를 결정할 때는 몇 개를 써야 될지 나 잘 모르겠어 막 이럴 때는 여러분들이 출력돼야 되는 값을 생각하시면 돼. 50%, 30%, 20%. 거기다 마이너스 1. 하나, 둘, 세 개에다가 마이너스 1을 빼면은 2개죠. 2개죠. 그럼 if 함수 몇 번 들어가야 된다? 2번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죠? 여기다 클릭해 놓고 if 함수에 들어가 보도록. if 함수 들어가시기 전에 여러분 여기 잠깐 봐야 돼. 앞에 뭐가 있어요? 설치 비용이 있었잖아. 그러면 는 설치 비용 곱하기 눌러줘야 되겠죠. 지연 비율을 구할 때 뭐로 구하는 거야? if 함수로 구하는 거야. 그리고 여기서 if 함수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죠? 항상 문제를 풀 때는 주어진 대로 순서대로 풀어주시면 돼. 이걸 막 변형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그 설치 비용은 나와 있으니까 클릭하고 곱하기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지원 비율을 곱해야 되는데 지원 비율을 내가 몰라. 그럼 그거는 뭐를 이용해서 if 함수를 통해서 풀어주시면 되는 거야. 그죠? 그러면 여기 들어가서 지원 비율을 구하기 위해서는 뭐가 용량이라고 했어요. 용량이 여기죠. 용량이 1,000원 이상. 셀 주소 부동어 이상 1,000원 써주시면 되겠죠. 셀 주소 부동어 값 됐어. 이렇게 되면은 얼마를 줘야 된대요. 50%예요. 그대로 써주시면 돼. 그리고 여기에다가 50이 안 되면 30% 적고 싶은데 또 그 외에 20이 또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30을 써버리면 20 쓸 자리가 없죠. 당연히 if가 여기서 한 번 더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if 함수를 추가를 할 때는 여러분들 여기 이름 상자에 들어가서 옆에 있는 요 체크 표시 있죠? 얘를 눌러요. 얘를 눌러주시게 되면은 여기 if 보이죠? 여기에 if가 있으면 눌러주면 되지만 내가 추가하고자 하는 함수가 없다 그러면 요 아래쪽에 있는 함수 추가로 들어가서 함수를 검색하시면 되는 거고 지금처럼 있다라고 했을 때는 눌러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if를 누를게요. 그러면 요렇게 if 안에 다시 if가 하나가 더 들어간 거예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 똑같아요. 뭐가 이번에는 또 500 이상이면 이라고 했죠. 뭐가
용량이 얼마 이상이면 500 이상이면 이번에 얼마 주면 돼요? 30%를 주면 되는 겁니다. 30%. 그렇지 않으면 몇 %예요? 20%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 보면 요게 1,000원이 넘어가면 50%로 가는 거고 1,000원이 아니야. 50%가 500이 넘었어. 그러면 30%. 1,000원도 안 넘고 500도 안 넘었다. 그러면 마지막에 뭐가 되는 거예요? 20%가 주는 거예요. 그 여기 나와 있는 50이 나와서 앞에 있는 설치 비용이랑 곱하고 또 30%랑 나와서 앞에 있는 설치 비용이랑 곱해서 여기 보조 지원금이 나타나는 겁니다. 나머지는 채우기들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틀만 잘 알게 되면 요 형식 있죠. 앞에 나왔던 아까 조건식을 입력하는 요 형식만 잘 알게 되면 대입하는데 크게 어렵지 않다라는 거. 그죠? 요거에 자꾸 대입해 보시면 돼. 그죠? 그러면 두 번째 문제는 뭐냐 하면 어린이 인기도서를 구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분류가 어린이이면서 어린이이다라고 하는 거는 같다라는 뜻이죠. 이면서라고 하는 거는. 근데 이면서야 and가 나왔어. 조건이 또 있는 거예요. 대출 횟수가 어떻게 되는 거야? 뭐뭐 횟수가 20 이상이면 까만별. 그렇지 않으면 공백이래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if의 개수는 까만별하고 공백이니까 if는 한 번만 들어가면 되는데 조건이 지금 몇 개가 나왔어요? 2개가 나왔어. 근데 이면서이기 때문에 요 조건도 만족해야 되고 요 조건도 만족을 해야 되니까 and 함수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 여기 가서 if 함수로 가주시고 들어가서 조건을 여기에다가는 몇 개밖에 못 써요. 하나밖에 못 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and를 들어가 주시면 돼. 그래서 함수로 추가해서 and를 들어가야 되지만 요거는 추가해서 들어가는 것보다 직접 쓰는 게 빠르니까 and하고 여러분들이 가로를 열어줘요. 그래서 첫 번째 조건은 뭐예요? 분류가 뭐가 나오면 어린이이면이라 그랬어요. 어린이. 글씨 틀리지 않게 어린이. 이게 첫 번째 조건이에요. 셀 주소, 부동어, 값이에요. 그럼 첫 번째 조건을 쓰고 두 번째 조건을 쓰기 위해서는 첫 번째 조건과 두 번째 조건을 구분해 줘야 되죠. 얘는 쉼표로 구분해 주시면 돼. 조건 1에 해당이 되는 거고 다음 칸으로 넘어가는 게 자연적으로 쉼표가 생기는 거를 우리가 함수 마법사를 이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직접 써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는 뭐가? 대출 횟수가 20 이상이면 그죠? 그러면 이제 조건 1번과 조건 2번이 끝났죠? 그럼 가로를 닫아주면 돼요. and에 대한 가로를 닫은 거죠. 그죠? 이렇게. 그렇게 되면은 뭐를 준다? 까만 별. 그렇지 않으면 뭐라 그랬어요? 공백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if나 and가 나오면 직접 이렇게 쓰시고 조건 1번과 조건 2번 사이에 구분하는 거는 뭘로 구분해 주면 돼요? 요 쉼표로 구분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확인을 눌러 주시게 되면 이렇게 공백이야. 그죠? 공백이 됐고 대출 횟수가 20 이상이 안 됐고 어린이도 아니고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여기 어린이면서 20 이상, 어린이면서 20 이상 된 거는 이렇게 두 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풀어 주시면 되고요. 그다음 4번 문제는 요번에 함수를 종류를 보니까 if하고 뭐가 나왔냐면 or이 나왔네요. 그 or이 나왔다라는 거 조건이 여러 개라는 거지. 그리고 그 중에 하나만 만족을 하게 되면 참이면 어떻게 돼요? 참값으로 가는 거야. 그래서 여기 보면 재고 수량이 200 이상이거나 라고 했어요. 그죠? 재고 수량이 얘가 셀 주소에 해당이 되는 거고 조건 한 번. 판매가가 500 이상이면 이라고 나왔어요. 그죠? 판매가가 얘가 셀 주소에 해당이 되는 두 번째 조건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20% 할인. 그렇지 않으면 공백으로 표현을 하라 그랬어요. 여기다 클릭해 주시고 함수 마법사에 들어가서 if 들어가 주시고 그 다음에 조건이 또 여러 개니까 여기다가 or 가로를 열어야 돼요. and나 or이나 푸는 과정은 동일합니다. 그러면 재고 수량이 200 이상 조건 1번이 끝났죠? 2번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쉼표를 눌러주시는 거야. 조건 1번과 조건 2번을 구분할 때는 뭘로 구분한다? 쉼표로 구분한다. 두 번째 조건은 뭐예요? 어떤 거죠? 판매가가 얼마 이상이면은 5만원 이상이면은 5만원 일시 100천만 조건이 끝났으니까 가로를 닫아야 되겠죠. 만약에 조건이 세 번째가 있다 그러면 또 쉼표를 눌러주시면 되는 건데 지금은 이제 조건 하나와 조건 두 개만 있기 때문에 가로를 닫았어요. 그렇게 되면은 얼마를 입력해라? 20% 할인이라고 적어주래요. 그리고 나머지는 뭐다? 공백이다.
여러분들 이렇게 20% 할인 이런 거 적을 때도 공백이 있는 거 잘 보셔야 돼. 띄어쓰기 잘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해주시게 되면 요 두 개의 조건 중에 하나라도 만족하면 참값 20% 할인이 나오고 두 개가 다 참이 아니다 그럴 때는 공백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얘도 요게 조건 1번. 얘가 조건 몇 번이에요? 2번이 되는 거예요. 그 사이는 뭘로 구분한다? 심표로. 조건 1번과 조건 2번은 심표로 구분해 준다라는 거. 확인을 눌러주게 되면은 20% 할인이 나왔고 나머지 공백이 있는 부분들이 나와 있죠. 이렇게 해서 풀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요 5번 문제. 요 5번 문제는 중요하니까 좀 난이도가 있는 함수이기도 해요. 그래서 요 5번 문제는 좀 중요하겠죠. if하고 뭐가 나왔냐면 랭크가 나왔고요. 나온 값 뒤에다가 and 연산자를 이용해서 위를 붙이라고 나왔어요. 그런데 문제를 보게 되면 여기 있는 요 판매 수량 있죠. 여기 있는 요 판매 수량. 판매 수량의 내림차순 순위를 1등부터 몇 등까지만 표기하라는 거야? 3등까지를 구하고 그 결과값 뒤에다가 뭐를 붙이래요? 위를 붙이래요. 그러면은 1등이 지금 여기가 1등, 얘가 2등, 그리고 요게 3등이에요. 여기에다 1, 2, 3이라고 표시를 하는 거고 뒤에다 위자를 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돼야 돼요? 요 등수가 요 339라고 하는 요 숫자가 요 안에서 몇 등 했는지를 구하는 거죠. 그럼 이 등수가 1, 2, 3이 나오면 1, 2, 3이라고 표시를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를 그냥 우리가 if 함수로 하고 랭크로 푼다라고 하게 되면 보통 1등이면 1등이면 1이라고 써야 되고 2등이면 2라고 써야 되고 3등이면은 3이라고 써야 되고 나머지는 그러면 이제 뭐예요? 공백이야. 이 나머지 4등부터 나머지가 공백이 돼야 돼요. 그럼 이거 출력이 돼서 나와야 되는 게 하나, 둘, 셋, 네 개잖아요. 그럼 if가 적어도 몇 번 들어가야 돼요? 3번을 들어가야 돼. 등수 구한 게 1이면 1, 등수 구한 게 2가 나오면 2, 등수 구한 게 3이면 3. 그리고 나머지가 공백이 나오게 하려고 한다는 if가 적어도 3번을 들어가야 되는데 나 3번 쓰기 다 싫어 라고 한다라고 하시게 되면 얘를 어떻게 해요? 몇 등까지를? 3등까지. 이 3 이하라고 하는 숫자가 1, 2, 3에 해당이 되는 거잖아요. 1, 2, 3이 나온 등수는 참으로 가고 1, 2, 3이 안 되는 거는 거짓값으로 가라 라고 하면 3 이하가 되면은 요 참으로 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1등은 1로 나오고 2등은 2로 나와야 되고 3은 3으로 나와야 되죠. 그러니까 여기 참값에 랭크를 또 한 번 더 써주는 거야. 그러면 1일 때 이거에 해당하는 등수, 2일 때 이거에 해당하는 등수, 3일 때 이거에 대한 등수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4등, 5등은 1로 가니까 4등하고 5등 한 사람은 1로 가니까 여기 랭크가 없는 거잖아요. 공백이잖아요. 그러니까 공백으로 나오겠죠. 그래서 이거를 만약 4등까지 표기하라고 한다 그러면 4 이하로 해주시면 되고 2등까지 표기하라 그러면 2 이하로 해주시면 되겠죠. 요거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if를 4번 써서 구할 거를 한 번만 써서 구할 수 있다라는 거야. 참값에다가 뭐를 넣어주면 랭크를 넣어주시게 되면 그럼 들어가서 if 함수에 들어가 주셔서요. 여기에다가 랭크를 직접 한번 써볼게요. 여러분들 함수 마법사로 들어가도 되는데 이거 직접 써볼 수 있도록 좀 연습하시는 게 문제 풀 때 좀 빨리 풀겠죠. 랭크.eq 써주시고 가로를 열어요. 랭크 함수 하시고 함수명을 입력을 하면 가로를 열어야 된다라는 거 아시죠? 뭐가? 판매 수량이 요 등수가 어디에서? 여기 판매 수량 전체죠. 그런데 요 랭크 함수를 구할 때는 이 전체 범위는 무슨 참조 들어가야 돼요? 절대 참조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꼭 뭐를 눌러 주셔야 돼요? F4를 눌러 주셔야 되겠죠. 요 등수가 내림차순이니까 뒤에 올더는 생략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죠? 요 등수가 몇 등까지만? 3등까지만. 요 3등까지라고 하는 거는 3 이하가 되는 거야. 3 이하라고 하는 숫자에 들어가는 거는 1, 2, 3이 되잖아요. 4 이하다라고 하면 1, 2, 3, 4가 되는 거겠지. 4 이하는 1, 2, 3, 4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쓰면 안 되나요? 이렇게 4 미만으로 해도 1, 2, 3은 맞아. 이렇게 해도 정답이 되고 이렇게 써도 정답인 거예요. 근데 3등까지면 그냥 3 이하, 4등까지면 4 이하로 하시는 게 편할 수 있겠죠. 그리고 요 랭크는 이렇게 또 들어갈 것 같다 그러면 이렇게 범위를 지정하셔서요. 오른쪽 버튼 눌러서 복사하셔도 돼. 그러면 이 참값에다가 요게 참이면 1등, 2등, 3등인 사람은 여기에 도로 붙여넣기 해서 3등 한 사람은 3이라고 나오고 2등 한 사람은 2라고 나오고 1등 한 사람은 1로 나오면 되는 거예요. 얘는 지금 6등이니까 얘가 나오지 않죠?
펄스로 돌아가니까 얘는 뭐가 되는 거야? 공백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죠? 이렇게. 그래서 1등, 2등, 3등 한 사람은 1, 2, 3 한 사람은 요 창값으로 갈 거야. 이쪽으로 가는 거고 4, 5, 6, 7, 8을 한 사람은 요 펄스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6이라고 나왔지만 6이 출력되는 게 아니라 펄스니까 펄스에 입력되어 있는 뭐가 나오는 거예요? 공백이 나오는 거죠.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근데 이제 우리가 보통 단위를 붙일 때는 끝에다가 엔드 연산자 넣어서 위라고 적어 놓잖아요. 그런데 지금 공백은 위가 나오면 안 되잖아. 1등 한 사람만 1위, 2등 한 사람만 2위, 3등 한 사람은 3위, 나머지 4등, 5등, 6등, 7등은 공백으로 나와야 되니까 단위를 여기 끝에다 쓰시면 안 되고 요 창값에다가 써주셔야 돼요. 엔드 연산자 넣어서 여기에다가 뭐라고 써야 돼요? 위라고 적어야 1등 한 사람만 1위, 2등 한 사람 2위, 3등 한 사람 3위가 나온다라는 거. 요 부분이 중요하죠. 창값에다가 얘를 적어준다라는 거. 요거를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위 붙이라는 말이 없으면 그냥 떼고 확인 눌러주시면 되겠지만, 그죠? 여기서 확인 눌러주시고, 얘는 6등 했으니까 공백으로 나온 거야. 나머지 채우기엔들 해주게 되면 1등 한 사람 1위, 2등 한 사람 2위, 3등 한 사람 3위로 나오는 겁니다. 그죠? 요렇게 해서 풀어주시게 되면 요 등수 구한 게 순위가 판매 수량의 내림차순 순위가 3 이하에 해당이 되는 거는 요 참으로 가는 거고 요로 가는 거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공백으로 나오게 된다. 그래서 이 창값에다가 또 다른 함수를 써서 문제를 푸는 형식의 문제도 좀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창값이나 요 거짓값에는 뭐 문자, 숫자, 계산식, 또 함수식이 다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를 꼭 좀 알고 계셔야 돼요. 꼭 여기에 뭐 글자만 들어가야 되는 창값이 뭐 합격, 불합격 이렇게만 들어간다라는 거를 그렇게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이 창값과 거짓값에는 숫자도 들어갈 수도 있고 문자도 들어갈 수도 있고 어떤 계산식이 들어갈 수도 있고 지금처럼 어떤 함수식이 들어갈 수도 있다라는 거를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if 함수를 활용해서 문제를 좀 풀기가 좋죠. 좀 다방면으로 제약되어 있지 않고 좀 광범위하게 활용할 수 있는 함수가 바로 뭐다? if 함수다 라고 하는 거를 알고 계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if 함수가 나온다라고 하면 이런 유형의 문제들이 나올 수 있다. if랑 and, if랑 or, if랑 랭크 함수랑 같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 그럼 이제 두 번째 가볼게요. 두 번째 가서 보시게 되면은 이 right, left, mid라는 함수가 있어요. 그래서 left나 우리 여기 left, right, 이 mid는 문자열 함수예요. 그래서 어떤 특정 셀에 들어가 있는 그 글자들 중에서 왼쪽에서 몇 글자, 오른쪽에서 몇 글자, 아니면 중간에서 몇 번째부터 몇 글자 이런 거를 내가 뽑아내려고 한다라고 하면 left, right, mid를 활용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left, right, mid 함수는 if랑 잘 나오기도 하고요. 추저 함수랑 잘 나오기도 해요. 그래서 이 left, right, mid 함수를 알고 계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 세 가지 함수는 어떤 특정 셀에 입력되어 있는 왼쪽에 있는 몇 글자, 오른쪽에 있는 몇 글자, 중간에 있는 글자를 몇 글자를 뽑아내고자 한다라고 할 때 쓰는 함수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고요. 여기 repeat라고 하는 함수는 자주 출제되지는 않지만 1년에 한두 번은 또 나올 수도 있다. 그래서 이것도 좀 적어봤어요. repeat는 텍스트, 어떤 문자를 몇 번 반복하겠느냐. 그래서 특정 문자를 반복한다라고 했을 때 사용하는 함수가 바로 뭐냐면 repeat가 되는 거예요. repeat가. 이것도 문제를 통해서 풀어보시게 되면 어렵지 않게 접근하실 수 있습니다. 한번 가서 볼게요. 1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right만 나왔네요. 관리번호의 마지막 글자. 그래서 관리번호의 마지막 글자라고 하는 거는 여기에 있는 3, 2, 1 요거를 말하는 거죠. 마지막 글자라는 건 한 글자를 말하는 거죠. 그쵸? 그거에다 곱하기 얼마를 하래요? 1,000원을 하라 그랬어. 그래서 right 함수가 나왔어요. 그러면 right를 구한 거에다가 1을 써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도 함수 마법사를 통해서 풀어도 되지만 이렇게 직접 쓰셔도 돼. right, r-i-g, h-t 이렇게 써주게 되면 가로를 이렇게 열면 텍스트 여기에 있는 것 중에서 몇 글자가 필요하다? 한 글자.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해서 해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3이라는 게 나오죠. 아, 저는 이렇게 쓰는 거 싫어요. 함수 마법사 이용해서 할래요. 라고 하시면 여기 들어가서 해주시면 돼요. right 적어주시면 이렇게 두 칸이 나옵니다. 텍스트 어디 그 문자열 셀 주소죠. 문자열이 들어가 있는 셀 주소 넘차 몇 글자? 한 글자.
마지막 글자, 첫 글자라고 하는 거는 한 글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고, 그러다가 요 나온 결과값에다가 곱하기 얼마라는 거예요? 1,000원. 이렇게 해서 해주시게 되면은 관람수가 3,000, 나머지도 체육인들 해주게 되면은 관람 가능 좌석수가 나타나죠. 네, 이렇게 해서 풀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2번 문제. 요렇게 라이트 단독으로 나와주면 참 쉽죠. 그런데 요런 문제보다는 if 함수랑 아니면 뒤에 있는 추저 함수랑 같이 나올 확률이 좀 더 크다라고 하는 거. 2번 문제 보시면 식별 번호의 마지막 글자가 식별 번호 여기 있죠. 요 식별 번호라고 나와 있는 요 글자의 마지막 글자가 그러면 한 글자를 말하는 거야. F가 나오면 암컷, M이 나오면 수컷, 암컷, 수컷 그러면 중성이래요. 출력돼야 되는 게 3개죠. 그럼 마이너스 1을 하면 if의 개수는 몇 개다? 2개예요. 그죠? 그러면 가서 if 함수에 들어가서 뭐에? 식별 번호의 마지막 글자라고 했잖아요. 그 얘를 그냥 클릭하면 안 되겠죠. 왜냐면 이 식별 번호의 마지막 글자가 필요한 거니까. 이 마지막 글자에 해당이 되는 게 셀 주소에 해당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라이트 요 식별 번호의 마지막 글자 1. 그러니까 이런 거는 직접 써서 푸는 게 오히려 문제 푸는 데 있어서 좀 빠를 겁니다. 이렇게 얘가 뭐가 나오면 F가 나오면 이 F는 문자이기 때문에 양쪽에 큰 따옴표가 들어가야 된다. F가 나오면 뭐가 되는 거예요? 암컷. 그렇지 않으면 수컷을 적고 싶지만 뒤에 또 뭐가 있어요? 중성이 있기 때문에 다시 무슨 함수로 들어간다? if로 추가해서 들어간다. 다시 그럼 뭐가? 식별 번호의 마지막 글자가 M이면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라이트 식별 번호의 마지막 글자가 뭐가 나오면 M이 나오면 뭐가 되는 거예요? 수컷. 그렇지 않으면 뭐다? 중성이다. 그렇지 않으면 중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첫 번째 조건 F이면 암컷. 그죠? 그 다음에 M이면 뭐가 되는 거예요? 수컷이에요. F다, M도 아니다. 그럼 뭐가 나오는 거예요? 중성이 나오는 겁니다. 확인 눌러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채우기 N들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풀어주시면 되고, 네, 3번 문제는 번호, 여기 번호라고 하는 게 여기 번호 있죠. 요 번호에 두 번째 글자라고 했어요. 이 두 번째 글자라는 건 요 A를 말하는 거죠. A. 두 번째 글자라니까 두 번째부터 몇 글자예요? 한 글자가 필요하다라는 거지. 그쵸? 두 번째부터 세 글자다라고 하면 2, 3이 들어가는 건데 미드 함수가 나오면서 두 번째 글자가 세 번째 글자가 여덟 번째 글자가 라고 하는 거는 8에 1이 되는 겁니다. 그쵸? 그래서 A가 나오면 A그룹, 그 A는 B그룹이니까 if 함수는 한 번만 들어가면 되겠네요. 그죠? if에 들어가서 뭐가 MID 번호의 두 번째 글자가 두 번째 글자라고 하는 건 21이라고 그랬어요. 이 2라고 하는 거는 두 번째부터 시작해서 한 글자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얘가 뭐가 나오면 A가 나오면 무슨 그룹이에요? A 그룹. 그렇지 않으면 무슨 그룹이다? B 그룹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큰 따옴표가 저절로 이렇게 생겨요. 여기서. 그래서 여기 여러분들 보시면 셀 주소, 부등호, 값 나오죠? 값이 문자일 경우에는 양쪽에 뭐 넣어줘야 된다? 큰 따옴표 넣어줘야 된다. 이 번호의 그러니까 이 번호의 두 번째 글자. 그래서 두 번째 글자를 뽑아내기 위해서 mid라는 함수를 썼다라고 하는 거. 확인 눌러주시게 되면은 또 A그룹, B그룹이 나타나죠. 네, 이렇게 해서 풀어주시면 됩니다. 레프트는 여기 예시가 아직 안 나와 있긴 한데 레프트는 왼쪽에 있는 거예요. 라이트는 오른쪽, 미드는 중간. 몇 번째부터 몇 글자. 그 다음에 이제 리피트 요 금해자 수라고 나와 있는 거 있죠. 요 금해자 수에다가 나누기 얼마를 하래요? 300을 해서 정수의 크기만큼 이 별이 반복이 되게끔 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repeat라는 함수에 들어가서 rept로 가볼게요. rept 들어가 주셔서 이렇게 가주시게 되면 이렇게 창이 나타나죠. 텍스트. 요 텍스트라고 하는 거는 반복하려고 하는 텍스트죠. 그 반복하는 텍스트가 지금 뭐예요? 별이잖아요. 그죠? 미음 눌러주시고 한자키 눌러서 요 별. 반복하라는 문자는 문제에서 알려줄 거잖아요. 그죠? 그 문자를 그대로 써주시면 되고 넘버 타임.
이건 몇 번 반복하겠느냐? 이 몇 번 반복하는 거를 요 구매자 수 나누기 300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구매자 수 나누기 얼마요? 300. 아이고 300. 그러면 그 정수만큼 여기 3이잖아요. 그럼 그 정수만큼만 반복이 되게끔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확인을 눌러주게 되면은 3개. 나머지 나타나죠. 네, 이렇게 해서 풀어주시면 됩니다. 리피트가 나온다고 해서 너무 당황하지 말고 그 반복하려는 문자, 그 다음에 몇 번 반복하겠느냐, 그 수를 몇 번 반복해야 되겠냐라고 하는 수는 문제에서 알려주겠죠. 또 그렇게 해서 접근해서 풀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VLOOKUP하고 추주가 나왔어요. 요 여러분들 요 VLOOKUP 얘는 6번 문제에 꼭 나옵니다. 6번 문제에 꼭 나오니까 반드시 아셔야 되는 함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VLOOKUP은 이렇게 4칸이 나와요. 그럼 lookup value라고 하는 거는 내가 찾으려고 하는 값, 유효성 검사가 있는 셀이에요. 보통. 그리고 테이블 어레이라고 하는 거 어레이의 범위잖아요. 그죠? 범위가 뭐뭐에 대한 뭐뭐을 요걸 이렇게 적어놨는데 이따 이제 문제 보면서 알려드릴게요. 콜 인덱스는 열번호. 내가 출력돼야 되는 곳의 값이 그 값에 해당이 되는 열번호. 그 렌지 룩업은 정확하게 일치하기 때문에 꼭 반드시 뭐예요? 0을 써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룩업 밸류와 렌지 룩업은 매번 똑같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고 문제에 따라서 이 범위가 달라지면 이 열번호도 달라지겠죠. 그거 이제 풀어주셔야 되는 문제가 되고 네, 추저함수는 선택해주는 함수예요. 요것도. 그래서 요 인덱스 넘버가 반드시 뭐로 되어 있어야 되냐면 여기는 숫자로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요 숫자로 되어 있어야 되다 보니까 요 인덱스 넘버를 구할 때는 어떤 특정 함수랑 같이 나오는 경우들이 더 많아. 그때 이제 레프트, 라이트, 미드, 뭐 랭크 이런 함수랑 더 많이 나온다. 그래서 요 숫자가 1이 나오면 얘는 어디로 가요? 요 밸류 1번에. 그러니까 여기다 1번에다가 입력된 값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 2가 나왔다 그러면 2번, 밸류 2번에 입력된 값이 나오는 거고 3이 나온다 그러면은 3번에 입력된 값이 나온다라는 거. 요 밸류 1번부터 3번까지만 있는 게 아니라 몇 번까지 나오냐면 254번까지 입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요 추주라고 하는 함수는 인덱스 넘버에 따른 따른 숫자 값의 그 위치에 있는 값들이 어떻게 된다? 출력이 돼서 나오게끔 해주는 함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요 VLOOKUP과 요 추저 함수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1번 여기 보시게 되면 주문 수량 C11셀 여기 보면 C11이라고 나와 있는 요 셀 있죠? 요 셀이 C11이면 여기잖아요. 요 셀은 분명히 유효성 검사가 있어. 여기 수국 여기 이렇게 눌렀을 때 수국, 진백 막 이렇게 나타나죠? 유효성 검사가 있는 셀인데 여기 보면 C11에서 선택한 여기 보면 뭐예요? 상품에 대한 주문 수량. 제가 아까 여기에 보면은 상품에 대한 주문 수량이죠. 여기 보면 뭐뭐에 대한 뭐뭐을 요 부분이야. 이게 범위예요. 어디? 상품에 대한 주문 수량이 범위가 되는 거예요. 요게. 그리고 주문 수량에 해당하는 열번호를 나오게 하시면 되는 거지. 여기다 클릭해 놓고 VLOOKUP 함수에 들어가서 VLOOKUP에 들어가면은 요렇게 칸이 나오죠. 요 lookup value라고 나와 있는 거는 어디 셀에서? C11셀. 그러니까 어디예요? 여기야. 아까 여기는 뭐가 있었어요? 유효성 검사가 있었잖아요. 그 검사가 있는 셀. 여기가 되는 거고 요 테이블은 문제에서 뭐라 그랬어요? 상품에 대한 주문 수량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상품에 대한 주문 수량. 이 부분이 범위가 된다라는 거야. 상품명에 대한 주문 수량.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이 범위가 돼야 된다라는 거. 그러면 주문 수량이 여기에서는 얘가 1번, 얘가 2번, 얘가 3번이 되면 주문 수량이 몇 번째 있어요? 세 번째 있죠? 여기 열번호. 여기 3번이 된다라는 얘기지. 그래서 얘는 3이에요. 그러니까 렌지 룩업은 무조건 정확하게 일치해야 되기 때문에 얘는 얼마를 적어야 된다? 0이에요. 비슷하게 일치한 값을 찾은다라고 했을 때는 생략하면 되지만 우리 요 ITQ 엑셀 시험에서는 요 렌지 룩업은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만 나오기 때문에 반드시 0을 써야 된다라고 암기를 좀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VLOOKUP은 반드시 나오는데 요 룩업 밸류라고 나와 있는 거는 요 C11셀에서 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테이블 어레이라고 하는 요 범위는 상품명에 대한 주문 수량. 그게 여기 범위가 지정이 된 거죠. 그리고 여기 3이라고 하는 열번호는 요 주문 수량에 해당이 되는 곳의 열번호. 그리고 마지막은 뭐예요? 정확하게 일치해야 되니까 0을 적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문제 나와 있는 C21셀에서 선택한 상품명에 대한 주문 수량.
그 주문수량이 몇 번째 열에 있는지 그 번호를 적고 정확하게 일치해야 되니까 뭐예요? 0이에요. 확인을 눌러주게 되면 수국은 94야. 다른 거를 진백을 눌러보니까 79가 나오잖아요. 그죠? 이렇게 해서 풀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브이로그업은 꼭 나오니까 몇 개의 유형 문제만 3, 4개만 풀어보셔도 원리를 금방 파악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문제 순서대로 읽어주시면 된다라는 거. 그리고 요 2번은 약간 브이로그업이 변형된 거예요. 요거 2번. 판매 금액을 구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는 판매 금액이 없잖아요. 근데 판매 금액을 H11셀에서 요 H11셀이라는 거는 분명히 뭐예요? 유효성 검사가 들어가 있어. H11셀에서 선택한 메뉴에 대한 판매 금액인데 메뉴는 있지만 판매 금액이라고 하는 게 없어. 그러니까 그걸 선택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판매 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라? 가격 곱하기 뭐예요? 판매 수량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를 풀 때는 어떻게 하셔야 돼? 메뉴에 대한 가격 곱하기 메뉴에 대한 판매 수량을 구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브이로그업이 몇 번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2번이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풀어서 읽어야 돼. 판매 금액이라고 하는 거는 가격 곱하기 판매 수량이니까 메뉴에 대한 가격 곱하기 메뉴에 대한 판매 수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브이로그업이 2번이 들어가야 돼요. 클릭해 주시고 브이로그업에 들어가서 먼저 C11셀에서 여기죠. 테이블 어디 뭐에 대한 메뉴에 대한 뭐예요? 가격. 그리고 가격이 몇 번째 열에 있어요? 2번째 2. 정확하게 일치해야 되니까 못 써야 돼요. 0. 확인 눌러주시고 1차 끝났어. 가격에 대한 거. 그다음 곱하기 눌러주시고 다시 뭐 들어가요? 브이로그업 들어가서 어디에서 H11셀에서 뭐에 해당이 되는 메뉴에 대한 뭐예요? 판매 수량. 메뉴에 대한 판매 수량. 이번에는 판매 수량이 몇 번째 열에 있어요? 3번째 있으니까 3을 적어야 되고 정확하게 일치해야 되니까 뭐 적어야 돼요? 0을 적어야 되겠죠. 자, 아까는 메뉴에 대한 가격, 이번에는 메뉴에 대한 뭐를 구한 거예요? 판매 수량을 구해서 여기가 3번이 된 거예요. 그래야 얘가 선택이 될 때 얘가 더 선택이 될 거고 요 프렌치 프라이의 가격이 선택되면 요거의 판매에 대한 수량이 나오니까 요거 두 개를 곱한 게 판매 금액인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확인을 눌러주게 되면은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클래식 치즈버거를 눌러주게 되면 요게 금액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리고 베이컨 에그버거를 눌러주게 되면 요게 또 나타나죠. 자, 이렇게 해서 풀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렇게 그 브이로그업이 나왔을 때 중간에 뭐 곱하기가 나오든 더하기가 나오든 빼기가 나오든 나누기가 나온다 그러면 브이로그업을 몇 번을 들어가서 풀어야 돼요? 2번을 들어가서 풀어주셔야 된다라는 거. 그 다음 추주가 나왔어요. 여기 보면 추주라고 하는 거는 인덱스 넘버에 따른 번호에 그 값이 입력된 값이 출력되게 하는 거라 그랬죠. 도서 번호에 요 첫 글자 1이 나오면 문학동네, 2가 나오면 창비, 3이 나오면 뭐예요? 비룡소야. 그러니까 도서 번호의 첫 글자, 도서 번호의 요 첫 글자를 우리가 뽑아내야 되겠죠. 그럴 때 요 레프트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추주 함수로 가주셔서 추주 함수로 가볼게요. 추주 함수가 없으니까 검색을 해야 되겠네요. CHO 추주 함수에 들어가서 요 인덱스 넘버 도서 번호의 첫 글자인데 얘를 눌러버리면 안 되죠. 이 추주 함수의 인덱스 넘버는 반드시 여기가 뭐가 돼야 된다? 숫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기가 반드시 뭐가 나와야 돼요? 숫자야. 그런데 이 셀을 그냥 클릭해버리면 안 되죠. 요 셀에서 첫 번째 글자만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 2를 뽑아내기 위해서 레프트가 나온 거죠. 레프트 어디 셀에서 도서 번호에 있는 글자 중에서 몇 글자가 필요하다? 첫 글자. 첫 번째 글자 1, 마지막 글자 1이 되는 겁니다. 그쵸? 이렇게 얘가 1이 나오면 요 1로 가는 거예요. 그 1일 때는 아까 뭐라 그랬어요? 문화, 동네. 탭을 눌러주게 되면 아래 칸으로 이동이 됩니다. 그 다음에 2가 나오면 뭐예요? 창비. 3이 나오면 비룡소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얘가 1이 나오면 1로 가고 얘가 2가 나왔어? 그럼 1로 가는 거고 3이 나왔어? 그럼 1로 가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요 인덱스 넘버는 반드시 뭐로 되어 있어야 된다? 숫자. 그러니까 숫자가 있게끔 하기 위해서 다른 함수랑 같이 쓸 확률이 크다. 그 나오는 함수가 레프트, 라이트, 미드가 된다. 라고 하는 거를 좀 알고 계시면 접근하기가 좀 수월해질 겁니다. 이렇게 해서 풀어주시면 돼요. 4번 문제. 이번도 추정하고 라이트가 나왔어요. 라이트라는 거 오른쪽이죠. 마지막.
상품 코드에 뭐가 마지막 글자. 상품 코드에 요거 마지막 글자 2, 3, 2, 1 나와 있는 거 있죠? 요게 1이 나오면 경기, 2가 나오면 전라, 3이 나오면 충청으로 하라 그랬어요. 그죠? 그럼 똑같이 무슨 함수에 들어가서 추주에 들어가 주셔서 뭐가 마지막 글자가 그러니까 라이트 가로 열고 어디에 있는 상품 코드에 있는 마지막 글자 셀 주소 글자 수 그죠? 그리고 1이 나오면 뭐라 그랬어요? 경기 2가 나오면 전라 3이 나오면 충청 이렇게 해주시게 되면 2가 나왔기 때문에 얘는 뭐가 나와요? 전라가 나오는 거예요. 그죠? 또 풀어주시고 나머지 채우기인들 이렇게 해서 풀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9번 가볼게요. 요 9번에는 이제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는 함수인데 우리가 날짜 함수에는 year, month, date라는 함수를 좀 아시면 돼요. year라고 하는 함수는 연도를 추출해주는 함수, month는 특정 날짜가 들어가 있는 셀에서 월을 추출하는 거예요. 요 date라고 하는 함수는 여기 year, month, day가 들어가 있어서 여기에 나와 있는 요 날짜들이 섞여서 날짜 형태로 바꿔주게끔 해주는 함수가 무슨 함수다? date라는 함수예요. 그래서 date는 어떤 수들의 조합을 날짜 형식으로 바꿔주는 함수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요 weekday라고 하는 함수 있죠. 요 weekday는 어떤 날짜를 1부터 7까지의 숫자로 변경을 해주는 함수가 바로 뭐다? weekday라는 함수예요. 요 특정 날짜를 몇부터 몇까지? 1부터 7까지의 숫자로. 그러니까 만약에 오늘이 2023년 오늘이 7월 2일이잖아요. 얘를 클릭하게 되면 날짜가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 날짜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요게 날짜 형식으로 되어 있지만 얘를 숫자로 바꿔주시게 되면은 어떤 숫자의 일렬 번호가 나와요. 그래서 이 엑셀에서는 1900년 1월 1일이 1900년 1월 아이고 영자가 아니라 1월 아이고 일자가 1월 1일이 요 1월 1일 이렇게 나와 있죠. 얘를 숫자로 바꿔주면은 얘가 숫자 1번이에요. 1번부터 시작해서 2023년 지금 오늘 날짜까지 이렇게 숫자가 일월 번호로 이렇게 붙어버린 거죠. 그래서 이 많은 숫자를 몇부터 몇까지 1부터 7까지의 숫자로 변환해주는 함수가 바로 뭐다? weekday라는 함수예요. 왜 1부터 7까지야? 요일이 7개가 있으니까. 그죠? 그렇게 좀 알고 계시면 되고요. 독립적으로 혼자 나오지는 않겠죠. 예, weekday는 주로 추주 함수랑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요거 부분은 조금 이따가 설명을 좀 해드릴 건데, 요 weekday에서 요 return type은 결과값을 유출할 수 있는 유형은 세 가지 유형이 있어요. 그래서 1번은 일요일이 몇 번? 1번에서 토요일이 7번까지의 유형이고, 유형 2번을 내가 선택을 하면 월요일이 몇 번부터 시작해요? 1번부터 일요일이 7까지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리턴 타임 1번을 선택하면 일요일부터 써야 되고, 리턴 타임 2번을 선택을 하면 월요일부터 쓰셔야 되는 거야. 근데 유형 3번은 밸류가 0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 추정함수는 밸류 1번부터 시작하니까 유형 3번은 안 쓰겠죠. 1번 아니면 2번을 선택해서 쓰셔야 되는데 월화수목 금토일로 적고 싶다 그러면 유형 2번을 암기해 주시는 게 좋긴 하겠죠. 그럼 가서 한번 풀어볼게요. 1번 사용 연수 2023년에서 구입일자 연도를 빼야래요. 여기 구입일자가 이렇게 연도가 들어가 있는데 월일이 들어가 있는데 이 중에서 연도만 추출하려고 한다 그러면 이어를 써야 돼요. 플러스 1을 하고 뒤에다가 뭐를 붙이래요? 연을 붙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는 2023 빼기 굳이 이거를 함수 마법사까지 들어갈 필요 없겠죠. 요건 이어를 그냥 써볼게요. YEAR 이어로 들어가서 요 셀을 클릭해 주게 되면 요 셀에 들어가 있는 연도만 나오겠죠. 그 다음에 여기 가서 플러스 1을 써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3년이라고 하는 게 나타나고 뒤에 연자를 붙이라고 했으니까 수식 입력줄에 들어가서 엔드 연산자 하시고 가로 큰 따옴표 안에 연을 넣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3년 이렇게 추출해 주시면 되고 2번은 month는 특정 날짜가 들어가 있는 셀에서 이 월만 추출할 때 쓰는 거는 바로 뭐예요? 요 month라는 함수죠. 이번에는 12에서 시작일에 월을 빼래요. 뒤에다 그리고 뭐를 붙여주래요? 또 요 계열을 붙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얘도 어떻게 해야 돼요? 는 12 빼기 month month 들어가서 어디 셀에서? 요 셀에서 그죠? 가로 닫아주면 되겠죠. 체크 눌러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나오면 안 되는데 그 얘가 이렇게 나와 있는 거는 요 형식이 날짜 형식으로 되어 있어서 그래요. 요 형식을 여러분들이 숫자로 바꿔주시면 돼. 그럼 6개월 맞죠? 12에서 6을 빼면 6이니까. 그죠? 뒤에다가 계열을 붙여주시기 위해서 수식 입력줄 끝에 가서 엔드 연산자 이용한 다음에 못 써주면 돼요. 계열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체크 눌러주시게 되면 6개월 나머지 계열수가 나타나죠. 네, 이렇게 해서 풀어주시면 되고 2월 먼스가 이렇게 단독으로 나온다면 우리가 쉽게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3번 문제 데이트하고 라이트가 나왔습니다. 주문번호의 마지막 두 자리 요 주문번호의 마지막 두 자리라고 하는 건 이거죠. 그 라이트에 들어가서 글자 수는 1을 적으면 돼요. 그죠? 두 자리 숫자를 1로 아까 이 데이트라고 하는 함수는 year, month, day라고 했잖아요. 그 day를 요 끝에 두 자리로 하고 연도는 2023년 월은 7월로 한대요. 그죠? 그래서 요거를 풀라고 했어. 그러면 일단 무슨 함수에 들어가서 데이트 함수로 들어가 주시는 거예요. 데이트 함수로 들어가서 year는 뭐가 돼야 돼요? 2023. 요 year를 또 어떤 함수로 또 풀어야 되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죠. month는 지금 뭐를 쓰래요? 7. 요 day만 연도는 다 2023년 그 다음에 월은 다 7월이에요. 근데 1은 주문번호에 여기 마지막 두 글자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요 마지막 두 글자가 뽑아내기 위해서 라이트 어디 요 주문번호에서 마지막 몇 글자? 두 글자. 그러니까 1을 적어주면 되죠. 첫 글자 마지막 글자라면 1 마지막 두 자리라고 했으니까 여기다 1을 적어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2023년 7월 5일 밑에는 2023년 7월 19일이 되겠고 얘는 2023년 7월 20일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풀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체험일에 여기 체험일 있죠. 요 체험일에 뭐를 구하래요? 요일을 구하래요. 요일. 이게 며칠인지 2022년 9월 2일이 며칠인지 요일을 구하라 그래서 추주하고 뭐가 나왔어요? 위크데이가 나왔어. 근데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이렇게 쓰라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여기다 클릭을 해주시고 추주 함수에 들어가서 추주 함수라고 하는 거는 뭐라 그랬어요? 요 인덱스 넘버에 따른 번호가 1번이 나오면 1번으로 가고 2가 나오면 2번으로 가야 된다 그랬죠? 근데 요 인덱스 넘버라고 하는 요 칸은 1번부터 몇 번까지 254번까지 밖에 못 씁니다. 그런데 요 연도를 클릭하면 얘는 숫자가 이렇게 크게 나와요. 이거 안 되잖아. 이 숫자를 1부터 얼마까지 7자의 숫자로 바꿔줘야 돼. 그때 이제 나온 함수가 바로 뭐예요? weekday가 되는 거예요. weekday 어디에 있는 요 날짜를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 아까 return type이라고 해서 유형이 있었죠. 결과값의 유형을 나타내 주는 게 1이 있고 2가 있고 3이 있는데 3은 쓸 수가 없다 그랬어요. 0인데 우리는 0이 없잖아. 밸류 1번부터 나오니까 1번을 쓰게 되면은 일요일부터 시작하시면 되고 2번을 쓰면 월요일부터 시작하시면 돼요. 그래서 return type를 그냥 우리가 월요일부터 씁시다. 2번을 선택하시면 돼. 그리고 밑에다가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그 다음에 목요일, 금요일 이거 넘어갈 때는 여러분들 탭을 눌러주시는 겁니다. 토요일 그리고 일요일 그래서 7번까지 적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만약에 들어서 여기가 1번이 적혀져 있다. 얘가 만약에 1번을 적었다 여기를 그럼 여기가 뭐부터 나오는 거예요? 일요일부터 나오는 거예요. 일요일부터 밑에 쯤까지 토요일까지 나오면 돼. 그래도 결과는 다르지 않고 똑같다 라고 하는 거. 확인을 눌러주시게 되면은 금요일이 됩니다. 바뀌죠? 제가 여기다 오늘 날짜를 넣었어. 2023 빼기 7월 3일이죠 오늘. 그럼 오늘 월요일이잖아요. 여기 월요일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월요일 바뀌죠? 네, 어떤 날짜가 들어가든 요 해당 요일에 맞는 게 출력이 돼서 나온다라는 거. 그죠? 그래서 요 weekday라고 하는 함수는 특정 날짜를 1부터 7까지의 숫자로 변환해 주는 함수다. 그런데 요 return type은 1번 아니면 2번을 입력을 하시면 되는데 2번을 입력을 하면 월요일부터 쭉 쓰면 되고 1번을 썼다라고 하면 여기를 뭐부터 시작해야 된다? 일요일부터 쭉 써야 된다 라고 하는 거를 기억을 해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요런 패턴의 요 유형은 좀 암기해 주셔야 되는 거죠. 내가 2번을 쓰면 월요일부터 1을 쓰면 일요일부터 쓴다라는 거. 그죠? 요거를 기억을 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함수 10번에 들어가시면 인덱스 매치예요. 6월달 문제에서는 A형, B형, C형의 인덱스 매치가 다 나왔습니다. 요 인덱스라고 하는 함수는
행과 열의 위치에 일치한 값이 출력이 되게끔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특정 범위에서 내가 범위를 이렇게 지정을 했어. 그럼 얘는 이행의 2열이잖아요. 그쵸? 근데 여기가 1하고 2가 나왔어. 그럼 여기는 일행이에요. 그 일행이라는 거는 여기가 일행이고 일행의 1열, 얘는 일행의 2열, 얘는 2행의 1열, 얘는 2행의 2열이잖아요. 그럼 여기 1, 2를 적었다 그러면 1항과 2행에 입력된 이 값이 출력이 돼서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범위를 어떻게 그러니까 범위를 어떻게 지정하느냐에 따라서 행번호, 열번호는 달라지겠죠. 그래서 이 인덱스 함수를 좀 알고 계셔야 되는 거고요. 이 매치라고 하는 함수는 내가 찾으려고 하는 값이 어디에서, 이 범위에서 찾으려고 하는 값이 몇 번째 번호의 행번호에 있는지를 구해주는 함수가 바로 무슨 함수다? 매치라고 하는 함수예요. 그래서 인덱스가 나오면 매치가 나와요. 인덱스랑 매치는 같이 따라 나온다 라고 하는 거를 좀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러면 1번 문제는 메타플러스의 판매 가격을 구하래요. 그러면 메타플러스라고 하는 게 지금 어디 있죠? 요거 상품명이네요. 판매 가격이야. 그럼 여기에서 이렇게 범위를 지정했다라고 하면은 메타플러스가 1, 2, 3, 4 4행이네요. 4행의 요 가격이니까 1행, 2행, 3행이죠. 그럼 4행의 3열에 있으면 요 금액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행번호는 스마트 링에 대한 판매 가격도 열번호가 3번이고 에어 X 워치에 대한 판매 가격에 있는 열번호도 3번이야. 여기는 다 3번이 되는 거야. 근데 요 상품명에 있는 행번호는 어떤 거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행번호가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행번호를 1이다, 3이다 라고 정확하게 쓸 수는 없다라는 거. 그럼 여기다 클릭해 놓고 인덱스 함수에 들어가서 인덱스 함수로 들어가 볼게요. 인덱스 함수에 들어가면은 이렇게 나오면 첫 번째 거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들어가서 요 배열은 지금 우리가 필요한 게 상품명하고 판매 가격이 필요하잖아요. 그럼 그곳을 범위를 지정해요. 이렇게 범위를 지정하고 행번호는 내가 찾으려고 하는 값에 따라 행번호가 달라지니까 뭐라고 쓸 수가 없어. 하지만 열번호는 판매 가격은 무조건 몇 번째 열에 있어요? 판매 가격은 얘가 1열, 얘가 2열, 얘가 3열이니까 열번호는 무조건 몇 번이에요? 3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3을 적어주시면 되지. 그죠? 그리고 행번호만 요 값에 따른 행번호가 달라지는 거잖아요. 요 행번호는 그래서 뭘로 구해야 돼요? 매치로 구해야 되는 거예요. 매치에 들어가서 요 룩업 밸류 찾으려고 하는 값이 지금 누구예요? 멘타 플러스야. 선택하고 어디에서? 요 상품명에서. 그리고 여기 매치 타입은 정확하게 일치해야 되는 거니까 0을 써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1, 2, 3, 4 나오죠. 그죠? 그래서 인덱스에 다시 한번 가보면 여기가 어떻게 돼요? 4행의 3열. 그럼 4행의 이 범위 안에서 4행의 3열이라고 하는 거는 1, 2, 3, 4 4행의 3열 하나, 둘, 셋. 그 요 10만 7,800원이 여기 나타나는 거죠. 요 맞죠? 자, 이렇게 풀어주시는 겁니다. 확인. 그렇게 해서 풀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2번 문제. 이건 이탈리아, 프랑스 여행지의 상품 가격이에요. 그럼 여행지는 여기고 상품 가격은 여기 있으니까 얘도 여기를 다 범위를 지정을 해야 되겠네요. 그쵸? 그러면 다시 인덱스 함수에 들어가서 범위는 어디가 된다? 이탈리아, 프랑스 여행지에 대한 상품 가격 있는 곳을 범위를 지정하고 요 상품 가격이 있는 열번호는 어떻게 되는 거야? 1, 2, 3, 4번이 되니까 열번호는 뭐를 적어주면 된다? 4를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그런데 이탈리아, 프랑스라고 하는 이탈리아, 프랑스라고 하는 이거는 몇 번째 행에 있는지를 지금 알지 못하죠. 그래서 그거를 뭐로 구해야 된다? 매치로 구한다. 매치. 어떤 거를? 요 이탈리아, 프랑스를 어디에서? 요 범위에서. 요 여행지라고 하는 요 범위 안에서 이탈리아, 프랑스가 몇 번째 있냐 이걸 물어보는 거죠. 얘네 정확하게 일치해야 되니까 뭐를 써야 돼요? 0이야. 이걸 안 쓰면 8이라고 나오는데 0을 쓰면은 여기 5라고 나오잖아요. 정확하게 일치해야 되니까 0을 적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맞는지 답을 확인할 때 이탈리아, 프랑스에 있는 상품 가격은 얘잖아요. 맞지요? 그쵸? 그래서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요 플라워 라인의 상반기 목표. 그럼 61,330원이 나와야 돼요. 얘도. 그러면 인덱스 함수에 들어가 주셔서 범위 어디예요? 이 어레이 범위라 그랬죠? 우리 영어 단어 어레이, REF, 렌지
1탄에서 했었죠. 함수 알아야 된다고. 그러니까 함수 영어 알아야 된다고. 그러면 열 번호가 몇 번이에요? 상반기 목표가 지금 몇 번에 있어요? 세 번째 있으니까 열 번호 3번을 써주시면 돼. 3번. 그다음에 롤. 행번호는 플라워 라인. 요거죠. 그래서 요거를 행번호의 위치를 찾기 위해서 우리가 어디에 들어가서 매치에 들어가서 누구? 플라워 라인. 그쵸? 어디에서요? 상품명 중에서 플라워 라인이 몇 번째 행에 있냐, 몇 번째 있냐 정확하게 일치하는 걸 찾기 위해서 5를 적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예측했던 61,330원이 나오죠?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인덱스 매치는 가끔 나오니까 좀 알고 계셔야 되고, 특히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 추주 위크데이, 추주 위크데이 함수 좀 알아두면 좋겠죠. 추주 위크데이 요거 좀 기억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추주 라이트, 추주 미드, 그리고 반드시 여러분들이 풀어야 되는 거 누구다? 브이룩업이다. 더 브이룩업이 두 번을 넣어서 풀어야 되는 상황들도 있을 수 있다 라고 하는 유형 알아두셔야 되는 거고, 함수 여기 6번과 7번에는 지금 if 함수가 나오죠. if end를 푸는 거, if or를 푸는 거, if만 들어가서 풀 수 있는 거, if rank, 그리고 if left, if right, if mid, 이렇게 해서 문제를 풀어야 된다. if 함수는 함수 6번과 함수 7번만 알면 어떤 if 함수가 나와도 여러분들이 풀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if 함수 풀어줄 때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거, 요 셀 주소, 부동어 값에 있는 요 원리, 그리고 if의 개수가 몇 개 들어가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 그쵸? if가 여러 개 들어가야 된다면 if가 몇 번 들어가서 풀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조금 익혀보시게 되면은 충분히 함수 6문제 다 풀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함수 1탄에 나와 있는 부분과 함수 2탄에 나와 있는 문제를 반복해서 여러 번 좀 풀어보세요. 여러 번 풀어보시면 제가 블로그에 정답 파일도 올려놓을 테니까 본인이 풀어놓고 맞았는지 한번 확인도 한번 해보시고 나서 여러분들이 요 함수 ITK 엑셀 함수 문제를 잘 풀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죠?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어요. 안녕.